국민의힘의 김병준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축하드리고요. 축하를 받을 일은 전혀 아닙니다. 왜요? 힘들죠. 벌써 힘드십니까? 아직 발족도 안 했는데. 뭐 솔직히 힘듭니다. 그래요? 힘들고 예. 걱정도 많고. 제일 힘든 게 어떤 거예요? 요인이 뭐예요? 우선 물리적으로 힘들고요. 시간이 일정 너무 이런 게 이제 소화하기가 힘들고 또 하나는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그러면 지금 아마 이제 그 이왕 불거진 거니까 신경 쓰시는 그거부터 털고 가죠, 위원장님. 브로치 발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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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 깨끗하게 그냥 잘못했다 그냥 털고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결국 이제 청년들을 너무 액세서리로 자꾸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제가 지울 수가 없고요. 그런 점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네.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거죠. 그 상임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예. 사실은 오늘 내일 모레 바로 지금 선거를 이끌어가고 지휘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당대표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자리인데 그렇다면은 사실은 뭐 그 후보의 여러 정책적인 비전이나 또 당의 노선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선거의 전체적인 전략이나 이런 데 대해서 후보하고 토론도 하고 네. 또 그게 바로 오늘 지휘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돼 있는지를 우리가 검증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뭐 저만 하더라도 상임선대위원장을 그냥 맡은 게 아니라 후보하고의 진짜 수십 시간 국가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토론을 하고 맡는 건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과연 얼마만큼 후보와 그 밀접한 그 토론이나 그 논의를 거쳐서 했는지 벌써 지금 검증조차도 지금 제대로 안 됐다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액세서리라는 말을 쓴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당시에 그 이제 제가 상대가 남성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전 잘 씁니다. 그 표현을. 그래요? 상대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그래서 제가 액세서리로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페미니즘에 관한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페미니즘은 그야말로 헌법에 보장된 그 모성보호, 양성평등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전투복의 브로치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그러면 전투복과 브로치는 지금 그 대비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전투복은 뭡니까? 일종의 이제 하나의 예를 드는데 자기 정체성은 어떤 전투복을 입은 군인인데 군인이고 굉장히 군인인데 너무 그 살벌하게 보이니까 그것을 그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예쁜 뭐를 하나 장식품을 달 수가 있죠. 바로 그래서 그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현재의 그 민주당의 그 사실상 이 청년과 관련된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서 마치 그 청년을 대단히 그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장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좀 그러니까 괜히 비교로 그러니까 비칠까 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디나 씨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안 드렸는데요. 네. 공동 선대위원장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문제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은 상임이라는 데 더 문제가 있습니까? 겁니다. 상임은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매일같이 본부장들과 이야기하면서 바로바로 지휘를 해야 되고 공동 선대위원장은 각기 자기 영역에서 과학기술이면 과학기술 또 그렇지 않으면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 그 자기에 맞는 영역을 찾아서 띄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임선대위원장은 그것과 관계없이 이 아주 폭넓은 영역에서 선거 전체를 지휘해 나가야 되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임과 공동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상임이 훨씬 더 그 빡빡하다. 알겠습니다. 요건 지금 우리 그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좀 맡기도록 하겠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현안은 지금 이준석 대표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혹시 뭐 지금 연락 안 되시죠, 위원장님? 연락이 이제 뭐 저희 당에서 연락을 하면 연락이 잘 안 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가까운 분들한테는 뭐 같이
지금 동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연락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동행하고 있는 분들은 혹시 통화해 보셨어요? 거기도 통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 동행하고 있는 분들은 뭐 주변에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잘 안 닿거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어제 이제 순천 가서 순천에서 이제 만난 분이 천하람 그 변호사거든요.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희가 앞서서 그러니까 잠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크게 두 갈래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한 가지는 당의 방향성에 지금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더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20대를 그러니까 대하는 어떤 당의 방향성 노선에 어떤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인사가 지금 부적절하다. 이것이 그러니까 무슨 뭐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한 사람을 떠나서 지금 선대위에 포진되어 있는 그다음에 영입되고 있는 인사 전문가 상당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지금 전해주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제 그 뭐 인사라는 게 완벽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뭐 이런저런 그 뭐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잘했다고 잘한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후보가 이제 원칙을 정한 것이 당 중심으로 가겠다. 라고 하는 큰 원칙을 정했고 그 원칙을 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진들이 뭐 먼저 거론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본부장들이 이제 많이 이제 당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러나 그 아래에 많은 부분에 지금 그 후속 인사에 있어서 젊은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죠 지금.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인사들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무라인 어떤 그 포진시키는 과정에서 뭐 충분히 어떤 뭐 조정되고 보완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선대위라는 것이 뭐 사실 저도 이 대선에 관여를 해봤습니다만 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또 팽창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오늘 생겼던 조직이 내일 필요에 따라 없어지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새로운 조직이 더 물론 이제 만들어지는 게 더 많습니다만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가변적인 이 조직이기 때문에 물론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해 갑니다만 얼마든지 그 협의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방향성 특히 20대의 어떤 그 접근법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당연히 지금 그래서 모든 저 본부라든가 총괄본부라든가 심지어 이제 뭐 그 상임선대위원장부터 청년 보좌역들을 전부 두고 그분들을 지금 뭐 오늘 방송 여기 나오는데도 우리 청년 보좌역이 같이 따라와서 제가 발언할 것을 전부 논의하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저보고 뭐 이렇게 좀 대답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네. 이 청년 보좌역들입니다. 그래서 밖에 계시는 분. 예. 그리고 이렇게 곳곳에서 그 청년 세대의 그 의견과 또 그다음에 입장을 저희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공식적으로 자리에 앉기도 하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위가 어떻게 됐든 그다음에 옳고 그르건 그건 둘째 문제고 비춰지는 모양새가 너무 안 좋으면 윤석열 후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뭐 이준석 대표를 설득을 하든 뭐를 하든 해야 되는데 너무 지켜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움직이고 또 걱정을 하죠. 네. 걱정을 하는데 이제 다만 우리가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은 어떨 때는 바로 접촉, 특히 이제 서로가 입장이 아주 부딪힐 때는 조금 숙려 기간이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아니면 하루든 이틀이든 그 숙려 기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뭐 어떻게 노력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답답한 건 후보일 텐데. 숙려 기간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마냥 그 기간을 줄 수도 없는 게 월요일에 선대위 공식 발족하잖아요. 그 전에 합류할 거라고 그 전에 하여튼 뭐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죠. 없지만 하여튼 뭐 여러 가지의 그 대안들이나 또 고민들이 있을 수 있다. 잠깐만요. 그 대안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대안이라는 게 뭔가 하면 찾아가든 대안, 뭐 전화를 하든 아니면 직접 찾아가든 아니면 뭐 어디 있는지를 더 그 대화를 어떤 형태로든 그 시도를 하는 그런 대안들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6일 다음 주 월요일 선대위 발족식에 참석을 안 하더라도 발족식은 예정대로 가는 겁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명확하게 지금 뭐
대답을 드리기보다는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협의를 해봐야 될 일이지만 네. 기본적으로 선대위 구성을 무한정 늦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노력해가면서 일정에 맞추도록 노력해야죠.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선대위 직책은 내려놓더라도 대표직은 사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 대표가요. 당 대표의 최대의 지금 현재 현안이 뭐겠습니까?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 선거에서 대표가 빠진다는 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가 당의 대표가 당의 제일 큰 현안에서 빠진다는 게 그게 좀 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좀 개념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같이 띄워줘야 된다고. 그러면 선대위 직함을 내려놓는 건 안 된다. 선대위 직함도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미디어 관련한 이런 일도 맡게 돼 있으니까 그런 일 더 적극적으로 챙기면서 선거에 제일 앞장을 서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 위원장님 뭐 여러 곳에서 인터뷰를 했고 그때마다 아마 받았던 그러니까 질문이기 때문에 약간 지겨우실 수도 있어서 저는 약간 각을 틀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관련 문제인데요. 저는 뭐 워낙 그 이제 질문이 많으니까 그거 안 여쭤보겠고 다만 어제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 박용진 의원 출판기념회에 이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일반적인 그냥 해석은 그냥 개인적 인연. 그러니까 민주당 비대위 대표일 때 비서실장이었으니까 뭐 인연 때문에 뭐 더 이상 참석으로 해석을 하지만 혹시 이것이 국민의힘에 어떤 간접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인가? 이것도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안 보시고요. 그 박용진 의원은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 어떤 개인적인 인연 그것만 그런 부분이 더 강조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알겠습니다. 지금 그 지지율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이제 그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계속 아마 이제 체크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추이는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뭐 경선 이후에 그 컨벤션 효과가 이제 다 살아나지 못하고 지금 이제 비대위 관련한 이제 말썽들이 계속 일어났고 또 지금 불협화음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 지지율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희일비할 일은 역시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번 내려갔다가 또 언젠가 또 올라오고 그것이 어느 대통령 선거에서나 다 있는 일이니까 다만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12월 중에 골든 크로스 올 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던데요. 아이고 저 정당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들은 아마 한 뭐 10% 이상 크게 이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든 안 보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대외적으로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될 겁니다. 자신하세요? 저는 그 지금 후보의 후보다움이 지금 여러 군데서 가려져 있는데 대다수의 전망은 2, 3%포인트의 어떤 그 뭐 진영 대결 박빙수 후보가 될 거라고 다들 그렇게 보던데 10% 차로 좀 보시는 겁니까?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냥 그 대외적인 발언 아니십니까? 해석하십시오. 지금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된 게 윤석열 후보의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더 나아가서 중대재해처벌법 이 발언 물론 뭐 언론 보도를 놓고 또 윤석열 후보 쪽은 오해라고 했던데. 제가 이제 그런 그 중요한 정책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 입장들을 서로 조율도 하고 또 서로 확인해야 되니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철폐나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 현장 사정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그다음에 또 저 최저임금 문제만 하더라도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동일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뭐 이런 데 대한 의문이 있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이지 그 제도 자체를 가지고 철폐다 아니다. 뭐 이건 아닙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러면 본뜻이 그거였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윤석열 후보 본인 입으로 제도라고 하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썼고 철폐라는 단어를 쓰면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서 오해라고 하면 이건 후보가 메시지를 던지는 데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의 강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한데. 잠깐만 강점이란 건 어떤 뜻에서 그렇게 말하자면 말이 거침없이 나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정답을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하는 게 나가는데 말이 어떻게 보면은 하는 과정에서 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적절한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나 어쨌든 뭐라 그럴까 대답을 그렇게 망설이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또 일전에는 대답을 하기 전에 듣고 말한다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데. 물론 들어야지 이야기하는데. 아니 들었으면 좀 거의 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시면 대화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보통 보면 바로 뭐 정치인들이 보면 정답을 찾는 사람들이 정답을 확정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은데. 네, 알겠습니다.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미리 지금 정책본부나 이쪽에서 주요한 정책에 대한 입장을 갖다 먼저 정리해 놓는 게 좋겠다. 그러네요. 그래야지만 후보가 나중에 발언을 하더라도 오해가 없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쭐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제한돼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인터뷰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